자, 안녕하십니까. 일격필살 제1강 문장의 형식 관련된 강의를 합니다. 이 강의를 보고 계신 분들은 신입생이거나 아마 결석생, 그렇죠? 혹은 또 추가적으로 보충 관리가 필요해서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일 것 같아요. 본 수업은 이 강의는요, 정규 수업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따로 찍어서 하는 겁니다. 실제로 학생들이 없는 곳에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또 본 강의를 진행하기 앞서서 일격필살 강의를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면 사실은 그 어법의 기본, 고등부 어법으로 갈 때 내용상의 기본을 확실히 정리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음 과정도 있고 그 다음 과정도 심화도 있겠지만 여기서 이걸 잘 해놓는다면 상위로 올라갔을 때, 위로 올라갔을 때 좀 수월하게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일부러 이 강의를 찍어서 보게끔 하는 겁니다. 알겠죠? 취지를 잘 알고 계시고, 또한 동시에 강의를 읽고 잘 모르겠다, 이해가 안 된다면요, 개인적으로 오셔가지고 물어보십시오. 뭐 저한테 오셔도 괜찮고 다른 선생님께 물어봐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꼭 여러분께서 성공적인 이 어법 정복 과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1강 문장의 형식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나와 있죠? 자, 그럼 이제 가볍게 도식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여러분, 이게 그 고등부에서 어느 정도 이제 그 내용상의 정리에 있어서 용어상의 정리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은 문장의 형식이란 것은 우리가 보통 이제 5형식을 많이 논하잖아요. 그렇죠? 5형식을 많이 말합니다. 근데 이 5형식, 문장의 형식 5형식에 관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동사의 분류예요. 그러면 이 동사라는 것을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로 있죠. 그렇죠? 자동사와 타동사 아닙니까? 그렇죠? 자동사와 타동사가 있을 거예요. 자동사라 면 이제 그 목적어가 필요 없는 겁니다. 자, 목적어가 필요 없고요. 타동사라 하면 기본적으로 목적어가 필요한 놈이겠죠. 저 아주 쉽게 할 테니까 깊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동사라고 불리고 타동사라고 불리고 웬만한 동사들은 자타가 함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굳이 말씀드리면 eat이라 무엇을 먹다가 될 수도 있지만 그냥 먹다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목적어, 명사 형태 목적어가 나오지 않으면 자동사, 필요한 건 타동사가 되는 거예요. 자동사가 만약에 목적어를 취해한다면 전치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다음 목적어를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구조로 갈 수 있어요. 근데 타동사로 분류가 되면은 전치사를 쓰고 목적어를 쓸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없는 거예요. 일단 기억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건 왜 그러냐면, 자, 자동사의 정리는 뭐라고요? 정의는요, 명사 형태의 목적어가 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얘는 명사 형태의 목적어가 와야 한다는 걸 자동사라고 그랬죠. 근데 전치사 플러스 이 명사, 즉 목적어를 쓰면 왜 가능한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명구라고 그래요. 전치사와 명사는 한 덩어리입니다. 전치사와 명사는 앞으로 기억하실 때 수식어구예요. 그러니까 형용사 내지는 부사로 쓰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분류해드리면 얘가 명사를 수식을 하고 있는 꼴이라면 우리는 전명구가 형용사를 쓰였다 보시면 돼요. 때로는 보어로 사용됐거나 아니면 부사는 뭐냐면 나머지입니다. 명사도 수식하지 않고 보어도 아니라면 부사로 쓰인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드린다면 이런 거죠. 자, 우리가 man of honor가 나왔다 치십시다. man of honor. 자, 언어가 명예 뭐 이런 건데요. 영의 남자가 아닙니다. 명예의 남자가 아니에요. 이거 앞에 있는 man을 수식하게 되는 꼴입니다. of honor가. 그래서 실제로 얘는 이렇게 써요. 이런 말입니다. honorable man. 형용사로 변신을 했죠. 뭐가요? of honor가요. 그쵸? 즉 전명과 형용사를 쓰는 얘기거든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반면에 부사를 쓰는 거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디 살죠? 우리 서울 삽니다. 그러면 보통 I live Seoul 이러는데 I live Seoul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왜 틀린 거냐 물어보니까 서울 안에 살잖아요. in 쓰더라고요. 그래서 왜 in 썼냐? 안에 사니까 이 말밖에 하지 못해요. 조금 아시는 친구가 도시 앞에는 in 쓰는 거 아닌가요? 사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냥 뭐냐면 I live under the city 있잖아요. under Seoul. 나 서울 아래 살아요. 내가 쥐라면 그럴 수 있겠어요. 그쵸? 쥐라면 그럴 수 있고 난 새예요. over Seoul 될 수도 있겠죠. 그쵸?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새 동물 이렇게 하면. 그쵸? in뿐만 아니라. 그러면 좋아요. 이제 곱비리스럽게 좀 분류를 해보십시다. live란 건 뭐냐면요, 자동사입니다. 누구누구를 살게 하다가 아니라 그냥 살다죠.
그렇죠? 살다죠. 그러니까 목적어를 취한다, 취하지 않는다? 목적어를 취하지 않는 놈이에요. 근데 명사를 쓰게 되면 이게 뭐처럼 보여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타동사, 목적어를 취하는 놈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근데 live는 뭐라고요? 자동사예요. 명사, 목적어 취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명구를 쓰게 되면은 이게 한 덩어리에서 뭐가 된다? 부사구가 되니까 얼마든지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동사 다음에는 전명구를 쓴다, 명사를 쓰려 한다라면 이해하시겠죠? 근데 반면에 타동사는 원래 목적어를 취해야 되는 놈이니까 전명구를 쓰게 되면 부사구가 되면서 목적어로 안 되겠죠. 그러니까 쓰지 않는 것 뿐이에요. 알겠습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 like 효리 할 때 나는 효리가 좋잖아요. like는 타동사입니다. 타동사. 뭐 태라고 쓰지? 타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예를 들어서 난 효리에 관해서 좋아요. 뭐 말도 좀 이상하겠지만 타동사인데 계속 태라고 쓰지? 왜 이렇게 어리버리하죠? 타동사입니다. 여기에서 about이라는 전치사를 쓱 썼을 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고요? 전명구가 되는 거니까 부사구가 되겠죠.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명사를 꾸미는 것도 아니요, 보어로 쓰인 것도 아니고, 자 전명구 부사구다. 근데 like는 타동사니까 곧바로 목적어를 써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about 쓰지 않는다. 이런 구조라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분류를 잘 해놓으세요. 자, 그래서 자와 타의 구분은 제가 이 정도로 해드리는데 이 형식이란 부분이 뭐냐면 자 1에서 5형식이 나온다고 그랬죠. 1형식이란 것이 뭐냐면 제일 짧은 문장의 기본 구조예요. 아시겠죠? 주어와 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나 보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쓰고자 한다라면 전명구 따위 혹은 부사구 따위 쓰는 건데 자 밑줄 한번 보세요. 완전 자동사가 사용되어 보어나 목적어가 필요하지 않는 문장. 그렇죠? 야 가볼게요. 자 요거 이해했죠? 제가 요거 좀 지우겠습니다. 자, 저희 이 완전 자동사, 불완전 자동사 이런 말 좋아하진 않지만 어쨌든 한 번쯤은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고2, 3, 고3 심화어법 들어가기 전에 한 번쯤의 용어상 정리는 해놓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요건 볼게요. 무슨 말인지. 자, 어렵지 않아요. 자, 자와 타로 분류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목적어의 유무에 따라서 목적어가 필요 없는 놈, 목적어가 필요한 놈. 근데 이 자동사도요 다시 한번 나뉘어집니다. 뭐냐면 완전한 자동사, 불완전한 자동사 이렇게 나뉘어요. 완자 불자로 좋아요. 여기에는 목적어의 유무였죠. 목적어의 유무였죠. 여기에는 무엇으로 완전과 불완전을 나눌 거예요. 자, 감 잡으신 분 계실 거예요. 문장이라면 기본적으로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란 이 4종 세트가 필수거든요. 필수 구성 요소입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그렇죠? 목적어는 나왔고 동사도 나왔어요. 이제 뭐가 나올까요? 자, 보어입니다. 보어. 완전 자동사는요. 지가 완전하니까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어마저도 필요가 없어요. 보어마저도 필요가 없습니다. 보어는요. C라고 쓸게요. C라고 쓰겠습니다. 보어는 보편적으로 형용사나 이 명사가 그 보어로 쓰일 수가 있어요. 자, 불완전하니까 이 불완전한 모습을 채우기 위해서 보어가 그걸 메꿔줘요. 자, 보어가 들어가는 겁니다. C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형용사나 명사가 뒤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것이 이제 자동사 개념이에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제 밑에 선생님 타동사도 설마 불완전 타동사와 완전 타동사와 불완전 타동사로 나뉘어지나요? 맞아요. 이것도 보어의 유무인가요? 예, 맞습니다. 자, 보어가 필요하고요. 보어가 필요 없고요. 보어가 필요한 놈이죠. 완전하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고요. 불완전하니까 보어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이 모든 게 바로 문장의 오형식입니다. 다 있어요. 자, 보세요. 예문 한번 써볼게요. 어떤 동사인데요. 자, 볼게. 내가 있어요. live, 삽니다. 그런데 살아요. 자동사죠. 목적어 필요 없다고 했어요. 완전합니다. 보어가 필요 없어요. I live in Seoul. 한 게 되는 거죠. 자, 불완전한 자동사는 어떤 모양이냐면 잘 보세요. 만약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remained. 나는 어떤 상태로 남아있는 거죠. 자, 어떤 상태로 남아있다는 뜻인데 그 다음에 어떤 상태로 남아있는지를 보충 보완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silent. 나는 조용한 상태로 남아있었어요. 이 remain이라는 동사 다음에 반드시 뭐가 들어간다? 형용사를 쓰게끔 되는 거거든. 왜냐면 얘는요, 우리가 보어가 필요한 동사를 분류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뭘 보여드리는 거냐면, 요렇게 필요한 동사군, 요런 모양 쓰이면, 실제로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구나. 완전한 동사, 불완전한 동사, 이런 식으로 내리는구나를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 외우실 필요 없어요. 하나하나 보면서 할 거니까. 자, 완전한 동사, 제일 쉬운 거죠. 자, 보세요. 어떤 동사는요, 목적어가 필요해요. 좋아요. like, 무엇을 좋아하다죠. 그러면서 보어도 필요 없어요. 목적어만 필요한 겁니다. I like you. 나 네가 좋아. 끝난 겁니다. 근데 좋아요. 어떤 동사는요, 목적어는 필요로 해요. 한번 해볼게요. I kept. 과거로 써볼게요. keep의 과거죠. 자, 목적어 필요하다고 했죠. him. 그를 어떻게 유지하고 있을까요? 그 사람이 바쁜 상태로 유지시키고 있다. 나는 그 사람을 일 좀 시키고 있나 봅니다. 그쵸? 그를 바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은, 그쵸? 요렇게 busy 형용사를 써서 뭐 한다?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 관계를 만들어버린 거죠. 즉, 그 사람이 바쁜 거죠. 내가 바쁜 게 아니라. 우리는 이걸 목적격 보호라고 해요. 그러면 조금 위로 가볼게요. 누가 조용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곧 조용히 하고 있는 거죠. 그쵸? 그럼 우리 무슨 격 보호라고 말할까요? 주어랑 똑같으니까. 그렇죠. 주격 보호라고 칭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이런 구조예요. 즉, 일형식이라는 거 잘 보세요. 주어 동사 다음에 보어도 안 나오고 목적어도 안 나온다면 바로 이런 구조입니다. 그렇죠? 보어도 안 나오고 목적어도 안 나와요. 지금 나온 게 그거죠. 완전 자동사라는 것은 목적어도 나오지 않고 보어도 나오지 않아요. 그나마 쓰고자 한다면 부사나 부사구입니다. 보세요. 주요한 완전 자동사가 나와 있어요. 너무 많죠. 그래서 제가 밑줄 한번 거드릴게요. 밑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이게 잘 나오니까. 자, 두 번째 줄 보세요. come, count, die, disappear, okay? exist, fall, 그 밑에 happen, go, graduate, 그 옆에 live. 자, 그 밑에 matter, 그 밑에 occur, pay, sit, 그리고 오른쪽 stand, stay, 그리고 밑에 talk, 그렇죠? 그 오른쪽 work 등이 잘 나오는 완전 자동사입니다. 네, 여러분, 이제 고등학생이 정도 됐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동사로 일단 분류가 되면은요, 동시에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수동태 전환, be 플러스 pp로 할 수 있을까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disappear, appear 나와 있어요. He is disappeared. 그는 사라짐을 당했다. 안 돼요. He disappeared. 이거야. 수동태 안 되는 거야. 모든 자동사는. 그러면 타동사가 뭐가 되는 거죠? 얘가 이제 수동태로 전환이 가능한 겁니다. 타동사는. 즉, 목적어가 있는 놈들이 수동태로 전환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것을 머리에 박아두세요. 즉, 지금 제가 밑줄 그란 것들은 전부 다 수동태 금지 동사들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다음 박스에 있는 것은 일형식 사용할 때 독특한 의미를 지닌다. That will do. 자, do가 무엇 하다가 타동사예요. 무엇을 하다가. 근데 지금 보시면 어떤 수도 있어요. 충분하다, 적절하다. 그렇죠? That will do. That would do. 자, 대신 이런 게 있습니다. do가 충분하다, 적절하다 할 때는 그 앞에 will이나 would가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will이나 would, will의 과거 있죠? would가 쓰이면, 그리고 자동사가 쓰이면 충분하다. That will do. 오케이? 자, 그 밑에 Our business doesn't pay nowadays. pay가 무엇을 지불하다. 일단 타동사죠. 목적어를 필요한데. 근데 지금 목적어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이득이 되다. 이런 뜻으로 바뀌어버려요.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되게 좋은 거죠. work, 작동하다. 밑에 count, 무엇을 세다일 경우엔 타동사. 그런데 지금처럼 중요하다라 쓰이면 자동사입니다. 오케이? 자, 그 밑에 follows도 있고요. 뭐 matter도 있고, matter도 중요하다는 뜻이고요. tell, 효과가 있다. 오케이?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이 형식 별표시. 자, 이제 뭐든지 간에 보어를 써야 되는 그런 형식이 나오면은요, 그냥 이건 무조건 외워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문제 상당히 빨리 풉니다. 알았죠? 보어로 나오는 거. 자, 요번에 요건 좀 지울게요, 이제. 알았죠? 지울게요. 못 쓰셨으면 이 화면을 딱 정지시킨 다음에 좀 쓰시거나 그러시면 됩니다. 스프레이가 망가져가지고.
자, 보어가 나오면 별 표시. 그리고 보어를 필요하는 이 형식 동사는 어떤 거죠?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무슨 격보어? 주격보어를 쓰는 구관계죠. 그렇죠? 주격보어를 쓰는 구관계. 자, 그럼 빨간 펜을 두시고요. 빨간 펜을 드세요. 빨간 펜을 드세요. 자, 빨간 펜을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자, 썰렁한 농담이었습니다. 들었죠? 자, 그러면 그 옆에 그 밑에 보어 밑에 뭐라고 써요? 보어 밑에 부사 X. 오케이? 자, 주어, 동사, 주격보어가 나오는 이 관계인데, 자, 뭐든지 간에 주격보어는 뭐죠, 여러분? 주어를 보충, 보완해 주는 거죠. 항상 이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고등부에서는요. 보어 자리에 부사 안 돼요. 형용사만 됩니다. 형용사만 되는 거예요. 자, 어떤 동사가 이렇게 보어를 취하는 건지를 여러분이 이제 맞추셔야 되는데, 책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혼자 공부할 수 있게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써놓은 거고요.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 설명된 부분을 일종의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좀 정리를 해가면서 좀 빨리 외우게끔 한번 해볼게요. 자, 주어하고 주격보인 관계를 만드는 동사나 볼게요. 첫 번째, 상태 변화의 동사가 있고요. 두 번째, 상태 유지의 동사가 있고요. 세 번째, 오감 동사류가 있어요. 자, 네 번째, 입증과 판단류의 동사들이 있습니다. 이게 잘 나오는 것들인데요. 자, 상태 변화라는 것은 뭐냐면 뭐든지 간에 형용사 형태의 보어를 쓰게 되면 형용사 형태의 보어를 쓰게 되면요, 이 뜻이 전부 다 하나로 모입니다. 뭐뭐시 되다. 혹자는 것은 become유다. become 동사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자,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자, become 당연한 거고요. go, get, grow, come, run, turn, fall 등이 나옵니다. 자, 이런 것들 다음에 우리가 형용사를 쓰게 되면 형용사 되다가 되는 거예요. 말로 한번 해볼까요? go bad. 나쁘게 가다가 아닙니다. go bad. 상하게 되다. 뜻이 바뀌죠. 자, get better. 좋아지게 되는 거죠. grow old. 늙게 되는 거고요. come short. 부족하게 되는 거야. 짧게 오다란 말은 아니에요. 자, run mad. 미치게 되다가 있고 화가 나게 되는 거 있고요. turn pale. 창백하게 되는 거죠. 자, fall asleep. fall asleep. 잠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다 되다의 뜻으로 통일됩니다. 원래 각자의 뜻이 있지만 형용사를 쓰면 뭐뭐시 되다로 통일이 돼버려요. 그렇죠? 자, 문제를 짐작하겠죠. 부사 쓰면 원래 뜻. 가다, 얻다, 잘하다, 오다. 형용사 쓰면은 뭐뭐시 되다류.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동사가 나왔을 때는 대부분 다 형용사 쓰게 되는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자, 상태 유지가 되는 게 있어요. 상태 유지. 유지하다 동사인데, 그래서 어떤 상태를 유지하다, 혹은 어떤 상태이다, 이 정도 말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뭐 비동사가 여기에 속하고요. 또 remain 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렇죠? 자, keep도 마찬가지예요. keep도 형용사 보호를 쓰면 유지하다. 자, 또 동시에 stay가 머무르다가 아니라 형용사를 쓰게 되면 또 형용사 형태를 유지하다. stay cool. 그러면 시원하게 머물러라. 이게 아니라 야, 침착함을 유지해.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알았죠? 자, 요 정도만 공부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더 있어요. 뭐 hold도 있고 stand도 있고 뭐 lie도 있고. 자, 오감 동사. 여러분 지각 동사로 잘못 알고 계신 이 오감 동사류. 자, look, sound, smell, feel, taste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자, 얘네들 다음에는 우리가 형용사를 써서 그 형용사인 상태를 느끼는 거죠. 그렇죠? 뭐뭐처럼 보여요. looks good, looks fine, 그렇죠? sounds good, smells good, feels good, tastes good. 다 그것이라는 형용사 쓰지 않습니까? 부사 쓰지 않아요? 부사 쓰지 않아요? 자, 입증 판단으로 가볼게요. 입증 판단으로. 자, 입증 판단에 뭐가 있을까요? 쉽습니다. seem, 또 prove, 또 turn out이 있죠. 그렇죠? 다음에 형용사 형태의 보호를 취한다는 걸 기억해 놓으시기 바래요.
자, 다 보세요. 우리가 형용사를 써. 이 동사가 나왔을 때 무조건 형용사를 써야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건 좋긴 좋습니다만, 자, 대전제가 있어요. 대전제는 뭐냐면 주어가 곧 주격보어, 즉 주어와 주격보어, 즉 동격 관계가 성립이 되게끔 되기 위해서는 형용사를 쓰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여기 제가 이 말씀을 드렸죠. He looks careful. 그는 신중하게 보이는 거죠. 자, 그가 곧 신중한 거예요. 주어가 곧 주격 보어인 겁니다. 그러니까 형용사를 쓰시는 겁니다. 맞습니까? 다시 갈게요. 주어가 곧 주격 보어인 관계, 동격 관계가 되니까 형용사를 취했어요. 그런데 look이란 동사가 말이죠.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무엇을 볼 수도 있어요. He looks at me 할 수도 있죠. 그러면 look at은 뭐가 되는 거예요? look at은 무엇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무엇을 보다, 무엇을 보다. 을을 들어가면 우리 목적어 취하는 타동사잖아요. 그렇죠? 무엇을 보다. 이런 된장, 그럼 보호를 취하는 게 아니잖아요. 목적어를 취한 거 아닙니까? 목적어를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여기다 슬쩍 괄호를 줘요. 똑같이 careful 쓸래? carefully 쓸래? 이거 뭐로 와요? 그러면 뒤를 못 보신 친구는 he looks careful. 그가 careful한 거 맞죠? 그렇죠? 그런데 M이 나를 보는 거예요. 그 보이는 게 아니라. 그럼 뭐로 갑니까? 나를 신중하게 보는 거죠. 나를 조심스럽게 관찰하고 있다. 이런 말이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즉, 지금 나온 동사들은 이렇게 쓰셔야 돼요. 특히나 오감류가 그런 게 많이 일어나고요. 그렇죠? 오감류에서 그런 게 많이 일어나. 보호관계가 아니라면 부사로 수식해야 돼요. 동사를요. 이제 그런 겁니다. 알겠어요? I feel good. 나는 좋은 감정을 느끼죠. 그렇죠? I feel careful. 말도 좀 이상하겠지만 난 신중하게 느껴요. 좀 이상하겠지만 I feel it. 내가 그것을 느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뭐 해야 돼요? 부사를 꾸며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관계가 된다는 걸 기억해 놓으시기 바래요. 자, 다음을 보면요. 이제 삼형식으로 합니다. 자, 요 정도로 정리를 할게요. 보어는요. 삼형식 관계를 볼게요. 주어, 동사, 목적 관계인데 완전 타동사가 사용되면 목적어가 필요하다. 쉽게 말할게. 영어의 80% 이상이 목적어 하나 취하는 그런 동사입니다. 목적어 하나 취하는 거예요. I like you, I love you 다 이런 것들입니다. 제일 많은 거죠. 80%가. 그렇죠? 근데 밑에 보세요. 현관표 치세요.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좀 지워야겠습니다. 다 쓰셨다고 좀 믿어요.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 자, 삼형식부터는 목적어 하나가 나오죠. 자, VT 타동사의 약자입니다. 그 다음에 목적어를 하나를 취해요. 그렇죠?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타동사는 목적어, 즉 명사를 곧바로 쓰지 전명구를 쓰지는 않죠. 그렇죠? 전명구를 쓰지는 않죠. 전치사와 명사가 한데 묶어보는 얘는 목적어, 즉 명사로 쓰입니까? 부사로 쓰입니까? 얘는 부사라고 했죠. 그러니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즉 그와 같이 왠지 이 동사 다음에는 전치사가 붙어가지고 뭔가 의미를 더해줄 것 같아. 뭐 굳이 말씀드리면 나는 무엇에 대해서 토론을 한 것 같아. I discussed about the matter. 그 문제에 관해서 토론했다란 말 있죠. 이거 틀린 거거든요. 선생님 뭐뭐에 관해서 토론 about 들어가는 거잖아요. 자, 대전제 discuss는 타동사입니다. 목적어를 취해요. 전치사와 명사를 쓰게 되면 얘는 목적어가 됩니까? 부사가 됩니까? 이렇게 되면 부사가 된다고 그랬죠. 그럼 간단한 방법 about을 빼면요. 그럼 목적어가 되겠죠. 이런 식이라고요. 지금 배울 동사들 다음엔 전치사를 쓰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가볼게요. 이제요.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그냥 밑줄하고 걸어주면 됩니다. 1번 일단은 전치사 쓰지 않는 거예요. 밑줄 보세요. 두 번째 줄에 enter
그리고 attend. enter가 들어가다 할 때는 곧바로 목적어 써요. into 쓰지 않아요. attend가 참석하다 할 때 역시 마찬가지로 전체 쓰지 않아요. 곧바로 목적어 써요. oppose. 반대하다. 마찬가지예요.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밑에 손가락 좀 보십시오. enter into. 근데 전치사를 쓰게 되면 자, enter가 들어가다인데 여기선 들어갔다는 뜻이 아니죠. 시작하다의 뜻일 때는 enter into 전치사 쓸 수 있어요. attend to. 참석하다가 아니라 attend to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자, 주의하다가 됩니다. 주의하다. attend to. 주의하다. 자, 근데 시중 둘 다 밑에는 뭐라고 써요? attend on이라고 써놓으세요. 시중 둘 다 밑에는 attend on을 쓰십시오. 그래서 똑같은 게 wait on이 있어요. 시중 드는 겁니다. 자, oppose 마찬가지로 제가 타동사라고 그랬죠. 근데 같은 의미의 동사가 object가 있어요. object. 반대하다. 자, 방금 말씀드렸듯이 oppose는 타동사라고 그랬죠. 자, object는 자동사입니다. 그래서 얘는 곧바로 목적어 취하면 안 되고요. 항상 전치사를 취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얘는 전치사 취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죠. 곧바로 목적어, 얘는 to 다음에 목적어.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얘는 자동사, 얘는 타동사. 오케이? 이렇게 공부를 해놓으시면 됩니다. object 쓸래, oppose 쓸래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뒤에 to가 있나 없나 보시면 되는 겁니다. 뒤에 목적어 곧바로 나왔나? 나오지 않았나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 about과 on과 쓰이지 않습니다. 현관펜 드시고요. 2번 discuss 다음에 about 써요? 안 써요. consider 다음에 about 써요? 안 써요. mention 다음에 about 써요? 안 써요. 지금 불러드린 동사는 다 밑줄이에요. 외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emphasize 마찬가지고요. 나머지 읽어보시고 3번 with와 쓰기 쉬운 동사 with 쓰라는 얘기가 말라는 얘기야. 쓰지 말라는 얘기죠. resemble 현관펜 별표시, marry 현관펜 별표시, accompany 현관펜 별표시, face 현관펜 별표시. 다 중요합니다. 이건요. 특히나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resemble은 그 위에 쓰세요. 타동사지만서도요. 수동태로 변신 못해요. be 플러스 pp한테 be resembled가 안 되는 거야. 잘 써놓으셔야 돼. 자, 4번 기타 await 현관펜 wait for는 자, wait은 for라는 전치사를 취했다는 거를 보셔도 알겠지만 자동사입니다. 근데 await은 타동사라는 얘기예요. inhabit 조심해 현관펜 inhabit 거주시키는 거야. 목적어 취해요. 그러나 같은 뜻의 live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in을 취해 live in. 오케이? 자, inhabit 잘 봐야 돼. 거주시키는 거야. 누구는 살게 하는 거죠. 근데 live는 지가 그냥 사는 거야. 그래서 전치사 in을 반드시 취합니다. 얘는 곧바로 목적을 취하는 그러한 타동사가 되겠죠. 혼동어의 차원에서 하나 해드릴게요. inhibit도 있어요. inhibit은 뜻이 완전히 바뀌죠. 이 뜻은 뭐냐면 여러분이 배웠던 동사 중에서 prevent의 뜻입니다. prohibit의 뜻이에요. 그렇죠? 막다 방해하다 뜻이겠죠. 같이 알고 계세요. 자, 되게 많네 중요한 게. 그치? survive도 좋고요. 자, 2번 수요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가 나왔는데 자, 보세요. 수요동사라는 것은 주고받는 동사입니다. 중학교 때 배우셨죠? 주고받는다? give 동사인가? 맞아요. 여러분 give 다음에 목적어 몇 개 취했어요? 2개 취했죠. give 간접 목적어에게, 즉 사람에게 무엇을 직접 목적어, 즉 give me a dog, 나에게 개 한 마리만 줘,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목적어 2개 나왔네요. 명사 2개, 목적어 2개 나왔죠. give me a dog 이런 식으로. 근데 수요동사로 착각하기 쉽다는 얘기는 목적어를 2개 취하지 말란 얘기죠. 2개 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2개 취하지 말라는 거야. 자, 우리 목적어 몇 개 취하는 거예요? 지금 3명식 동사 하나 취하는 거야. 하나 취하는 거. 그거 배우는 거죠. 자, 목적어 절대 2개 쓰지 마. 다 외워. explain, say, introduce, suggest, propose, announce, mention, describe. 정말 중요한데 예문을 볼게요.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She introduced her sister me 이렇게 나와요. to me를 뺀다니까 슬쩍. 자, to가 빠지면 her sister에게 her sister를 나에게 한 것처럼 보이죠. to me를 쓰면 무슨 구? 전면구, 부사구라고 했죠. 부사구는 목적어예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했습니다. 부사구에는 부사는 여러분 문장 형식에 전혀 영향을 못 미쳐요. 알겠습니까? 부사구는 문장 형식 1부터 5형식까지 영향에 전혀 못 미쳐요. 왜냐고요? 형식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까 초반에 말했죠. 필수 구성 요소 뭐였습니까? 문장의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죠. 부사 들어간 거 있어요? 없어요. 자, 그래서 to me 밑줄 그으세요. to me 가로쳐놓고 밑에 전명어 다 가로쳐놔. 부사구라 써놔. 그러니까 목적어가 다 하나밖에 없는 거죠. 첫 번째 she introduced her sister 하나, she introduced to me her sister 하나. to me는 부사고 목적어 아니라고 했죠. He announced news to us 가로치고 부사고.
그렇죠? He announced to us the news. to us 가로치고 부사고 진짜 목적어는 the news가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전부 다 시험엔 to me 쓸래 미쓸래 나온다니까 다. to me 쓸래 미쓸래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다 to me 씁니다. 왠지 아세요? 다 me 씁니다. 왠지 아세요? 지금 나온 동사들이 타동사니까 목적어를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announce us 이렇게 쓴다고요. 뒤에 더 news라는 목적어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적어가 있는데 왜 us를 또 쓰냐고. 목적어 몇 개 취해야 돼 얘네. 2개 하나야. 하나 취하는 놈들이라고. 그래서 동사를 암기해줘야 돼. 일부러 to us라는 부사구를 써서 목적어를 하나만 만들어 놓는 거죠. He explained to me. 가르쳐 놓으세요. 진짜 목적어는 the accident죠. 만약 the accident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그냥 me가 답이겠죠. 자, he suggests to me that we should go there. 대절 이하, 즉 대시라는 목적절이 이게 진짜 목적어인 겁니다. 만약에 대디어가 없어요. 그럼 답은 뭐죠? 그냥 me일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대신한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to me라고 해서 부사구로 만들어줍니다. 그렇죠? 자, 모르시면 물어봐. 자, 가볼게요. 3번 감정과 관련된 주요 완전 타동사. 감정 동사들인데 그 옆에 제가 원래 좋아하는 표현은 아닌데 그냥 이해를 돕고 그냥 쓸게요. 이 감정 동사들 있죠? 흥미진진하게 만들고 지루하게 만들고 흥미있게 만들고요. 그렇죠? 책에 많이 있어요. 서프라이즈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즐겁게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얘네들 어떻게 외웠죠? 우리가 뭐 사람 사물 관계를 많이 외웠죠. 사람이라면 PP, 사물이라면 ING. 그래서 이렇게 외운 것 같습니다. 게임이 exciting 했을까? excited 됐을까? 게임은 exciting 했죠. 흥미진진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어요? 내가 뭐 됐죠? became excited 이렇게 됐죠. 이렇게 외우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한 건 이래요. 사람 사물이 아니라 감정을 말이죠. 뭐뭐케 하는 거면 능동적으로 해서 뭐뭐케 하는 감정을 만들어. 쉽게 말하면 exciting, 즉 뭔지 모르겠으나 흥미진진하게 하는 거고요. 지루하게 하는 거고요. 흥미있게 하는 거고요. 놀라게 하는 거고 즐겁게 하는 것이라면 ing를 쓰는 게 원칙이고요. 뭐뭐하게 된 수동적 의미라면 pp를 쓰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흥미진진하게 됐다라면, 지루하게 됐다라면, 흥미있게 됐다라면, 놀라게 됐다라면, 기쁘게 됐다라면 pp를 쓰는 겁니다. 근데 보편적인 문제가 사물일 때 ing를 썼고 사람일 때 pp를 많이 썼기 때문에 이렇게 공식을 알려준 것 같지만 꼭 저게 원칙은 아닙니다. 원래 이게 원칙이죠. 그러나 문제를 빨리 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외우셔도 뭐 괜찮을 것 같다. 자, 4번.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잘 보시면요. 동사, 목적어, 전치사, 명사가 나왔죠. 그러니까 목적어를 2개 취하지 말란 얘기예요. 목적어를 2개 취하지 마세요. 전치사가 뭐가 쓰일까도 공부하는 게 중요하지만 자, 밑에 볼게. 공급 동사가 나왔는데 다 공급하다의 기본적 뜻을 가지고 있어요. supply, provide, equip 나와 있죠. 그 다음에 A with B, A에게 B를 제공하다. 분리, 제거, 박탈, 오부 취합니다. rob, deprive. 그럼 외워주세요. A에게서 B를 박탈, 분리하다. 자, 확신, 통지 3번 보시면 다 중요하다고 해서 굵은글씨 되어 있죠. remind, inform, notify, convince, A or B, A에게 B를 확신, 통지시키다. 칭찬, 비난. 자, 이거는 뭐 밑줄 그으세요. 칭찬하고 비난하는데 뭐 때문에? for 플러스 명사, 이 명사 때문에란 말이니까요. praise, blame, criticize 다 나왔는데 이렇게 한번 보세요. praise, criticize, punish. 그 밑에 thank. 이 정도로 암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방해, 금지를 나타내는 동사 from 취합니다. 아까 막다, 방해하다. keep, prevent, stop, prohibit. A from B, A가 B 하지 못하게 막다, 방해하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밑에 이제 그 사형식 동사가 나와 있죠. 사형식 동사. 사형식은 드디어 이제 목적어를 몇 개 취하는 거죠? 2개 취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하나 취하는, 영어의 80% 정도가 목적어를 하나 취하는 겁니다. 근데 사형식, 목적어를 2개 취할 수도 있어요. 2개요. 자, to를 취하는 거 수요 동사죠. give, hand, offer, owe, pass 이 정도 암기해 주고요. 밑에 send까지 암기해 주시고 teach도 중요합니다. 자, 2번 for를 취하는 동사 목적어 2개 취하는데요. 자, make, buy, get 그리고 make, buy, get 정도 외우시고 밑에 오부 취하는 거 ask입니다. 이 정도를 암기해 주세요.
얘는 목적어 두 개 취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삼형식으로 전환할 수 없는 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형식 동사들이요. 사형식 동사들이 아이어에게 DO를 주는 거죠. She gave me a dog 이런 겁니다. 아이어에게 DO를 했다란 말인데 목적어 두 개 취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편적인 이런 사형식 동사들은요.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가운데 전치사를 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센스가 있는 학생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면 전명구가 됐으니까 목적어 하나 취하게 되는 거죠. 삼형식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예요. She gave a dog to me 하셨죠? 그러면 얘는 전명구 가로치시고 목적 하나밖에 없는 삼형식 전환이 가능하죠.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to를 취하는 놈들, for를 취하는 놈들, of를 취하는 놈들을 보여드린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거요. 수동태 시간에 이걸 가지고 응용을 시킬 건데 수동태 시간에 아주 중요한 공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동사들, 아, 얘네들은 목적어를 두 개 취하는 놈들이구나 정도로만 암기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수동태 시간에 공식 활용하는 부분을 알려드릴 테니까 그때를 위해서 달달 암기해 놓으세요. 알았죠? 자, 갑니다. 어쨌든 이렇게 IODO를 DOIO 전환할 수 없는 동사도 있습니다.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읽어보십시오. 자, 오형식. 자, 목적격 보호가 나왔네. 별표시. 보호가 나오면 무조건 중요하다고 그랬죠? 목적격 보호 위에다가 뭐라 쓸까요? 빨간 펜으로. 목적격 보호 위에다가 형용사, 부사 중 누가 되는 거고 누가 안 돼요? 형용사는 되지만 부사는 안 돼요. 바로 이겁니다. 부사 못 쓰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거요. 한 방에 보내드릴게요. 되게 길죠? 집에 가서 시간 날 때 읽어보시고요. 제가 이거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너무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려서 문제를 쉽게 풀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물론 있지만 너무 결과론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 좀 두렵긴 합니다만 그래서 반드시 읽어보세요. 자, 오형식동사 이겁니다. 목적격 보호죠. 누구를 보충 보완해요? 목적어를 보충 보완하는 관계죠. 자, 이렇게 되는 관계라면 형용사와 부사 중 무엇이 답이다? 형용사를 쓰시는 거고 부사를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이렇게 외우세요. KFC 롯데마트입니다. KFC 롯데마트. 따라해보세요. KFC 롯데마트. KFC 롯데마트. 오케이? 자, 얘네들은 이렇게 목적격 보호를 취해요. 때로는 이렇게 진짜 목적어 이렇게 버벅댈까 오늘? 가짜 목적어 진짜 목적어 이렇게도 나눠요. 자, 두 가지 모양인 겁니다. 자, 가목과 진목이에요. KFC 롯데마트 뭐가 있을까요? keep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인 상태로 유지하다. find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라고 알게 되다. consider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라 간주하고요. leave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인 상태로 두고요. make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로 만들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부사를 쓰지 않는 거예요. 형용사가 답인 게 첫 번째 유형이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투부정사나 대절을 오형식에서는 쓸 수가 없어요. 목적어 자리에. 그런데 투부정사나 대절을 쓰고 싶다라면 뒤로 보내고 앞에 빈자리는 가짜로 채워 넣어. 즉 두 번째는 이 모양 맞추기입니다. 가목과 진목을 썼느냐 쓰지 않았느냐. 즉 유형 두 개로 암기를 해버리면 문제를 되게 빨리 풀 수 있겠죠. 이 동사들이 나왔을 때 이 정도로 여러분이 정리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사역동사 뭐 이런 게 나와 있죠. 사역동사도 제가 지금 정리를 아주 가볍게 해드릴게요. 오형식 구조죠. 자, 오형식은 목적격 보호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는 관계가 되는 거야. 자, 이런 겁니다. 중학교 때 뭐 사역동사 배우셨죠? 시킨다는 개념인데 잘 안 마르네. 자, 이런 겁니다.
시킨다 개념. make, have, let이죠. 자, 똑같이 목적어를 다 취해요. 타동사들이니까. 근데 목적어가 이제 목적격 보호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합니까? 원형, ing, pp. 그쵸? 그런데 make는 ing는 취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 have, 원형, ing, pp. let은 원형. 자, 이렇게 했죠. 그래서 중등부 때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원형이나 ing는 목적어가 능동적으로 할 때, pp는 목적어가 당할 때, 뭐 이렇게 많이 공부를 하셨더라고요. 다 똑같은 개념이지만. 그래서 자, I made him. 내가 그를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자, work hard. 일을 열심히 하게 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내가 그 사람을 뭐가 좋을까? 공격받게 했다? attacked 하게 할 수 있어요. pp. 그럼 그 사람이 공격당한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능동적으로 일을 한 거고 얘는 수동적으로 공격받은 거죠. 이렇게 해서 아마 능수관계, 목적어가 무엇을 하는 건지 당한 건지에 따라서 능과 수를 결정짓는 이런 식의 문제를 여러분이 많이 접했다면 고등부는 이렇게 나와요. 자, 잘 보세요. 목적격 보호 자리에 공통적으로 원형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to는 써요? 쓰지 않아요? to는 쓰지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이걸 많이 물어봐요. 조심하세요. to 부정사가 아니라 원형 부정사를 취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그렇죠? 원형을 쓴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자, 그리고 사역동사가 나왔으면 이제 그 뭐가 나오겠습니까? 지각동사도 나오겠죠? 지각동사. 똑같은 구조예요. 자, 일단 이건 쭉 다 쓰시고요. 쭉 다 쓰시고. 사역동사를 배우셨고 지각동사로 갑니다. 지각동사. 지각을 뒷담화니 하는 건가요? 그렇지? 4종 세트를 먼저 외우세요. 4종 세트. see, watch, hear. feel은 참 여러 군데의 형식에 많이 들어가네요. feel. 이게 있죠? 좀 어려울 때 notice도 나와요. 그렇죠? 자, 목적어를 보고, 듣고, 느끼고, 알아차리는 건데 목적어가 뭐 하게끔요? 자, 세 가지의 목적격 보호가 나와요. 이제 원형, ing. 목적어가 스스로 뭐 하는 거라면 능동인 원형이나 ing. 목적어가 당하는 걸 들었어요. 그럼 pp가 되는 거겠죠? pp 되는 거예요. 그럼 공통적으로 뭘 써요, 여러분? 공통적으로 그렇죠. to는 쓰지 않는다는 문제가 계속 많이 나올 겁니다. 자, to를 언제 쓰지 마요? 목적격 보호인 관계, 즉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인 이 관계에서는 to를 쓰지 않는 겁니다. 물론 보호관계가 아니라면 쓸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것도 나중에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해 놓으시기 바라고요. 자, 이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정리해 놓으시고 투보정사를 목적격 보호로 취하는 1-1번도 있어요. 뭐 advise, allow, ask, back, decide 나와 있는데 이것도 따로 정리해서 암기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그 다음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렇죠? 문제를 풀어보시고 확인학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 들으신 여러분 모두 승리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